최근에 신제품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도 눈여겨볼 신제품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자, 4월 넷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지난주에는 벚꽃이 만개했었죠. 이 시기에 적절하게 벚꽃을 컨셉으로 두 점의 시계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에서는 44GS 55주년 기념 한정판을 출시했습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SBGW289고요. 1200개 한정판입니다. 이 모델은 그랜드 세이코 스타일을 시작한 44GS의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벚꽃이 떠오르는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예거에서는 애트모스 레귤레이터 체리 블라썸을 공개했습니다. 애트모스 라인업은 워치가 아니라 클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술적인 감각과 독특한 디자인 등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번 체리 블라썸은 마치 서랍장이 떠오르는 디자인에 에나멜 공법이 적용되어서 예술품과 디자인 소품으로서의 느낌이 강합니다. 무브먼트로는 예거의 칼리버 582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멀티펑션보다는 시계의 정확도와 외적인 완성도가 더 돋보이네요. 노드그린은 벚꽃은 아니지만 독특한 색감으로 봄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대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필로소퍼에 그린, 민트, 핑크, 옐로우, 레드 등의 컬러가 추가됐는데요. 색종도 시계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색이고 컬러감이 무척 쨍해서 한눈에 독특함이 느껴집니다. 외에도 무채색 컬러나 다양한 색감의 스트랩도 추가가 되었으니까 시계가 포인트되는 여름에 무척 좋은 선택입니다. 타임엑스에서도 여러 신제품이 출시되는 중입니다. 신제품이라고 했지만 왠지 타임엑스 시계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거나 색깔, 사이즈, 무브먼트 등이 변경되어서 출시되는 중이고요. 제가 눈여겨본 건 Q타임엑스 시리즈입니다. 한 2년 전쯤 Q타임엑스를 부활시키고 재미를 좀 봤는지 여러 바리에이션들이 출시되는 중이고, 최근에는 사이즈와 색깔 놀이, 무브먼트 놀이들을 좀 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목할 건 타임엑스의 디자인팀 SNS 계정을 보면 Q타임엑스의 GMT 모델을 공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퀄리티를 잡는다면 저가 GMT 시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겠네요. 홍콩 마이크로 브랜드 아쿠아티코는 부활절 세일을 하는 중입니다. 세일 폭이 꽤 큰 30%고 구매하실 때 할인 코드 이스터 2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쿠아티코가 가격 자체는 무난한데 환율에 관부가세까지 포함되면 스펙 대비 마냥 저렴한 시계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런데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딱 좋은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모델에 적용되고 있고 평소에 눈여겨보신 시계 있으시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겠네요. 지샥에서는 대히트작 지아로크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팔각형 케이스와 아나디지 형태의 디자인 자체는 기존 제품과 큰 차이는 없지만 블루투스를 추가해서 작동성을 높였고 아주 간단한 스마트워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충전 기능인 터프 솔라 기능이 추가되었죠.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약 10만원 정도 비싼 22,000엔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 5월 출시 예정이고요. 대단한 기능이 추가된 건 아니라서 기존 제품 사용자들은 새로 추가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지샥의 최초 모델을 계승한 MRG B5000도 공개했습니다. 모델명으로 컨셉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앞에 MRG는 최첨단 소재를 사용한 라인업의 이름이고 B는 블루투스, 5000은 이 시계의 디자인의 원조인 지샥의 최초 모델 DW5000에서 따온 거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지샥의 개성과 기술, 아이덴티티가 모두 녹아있는 제품입니다. 스펙상 특징은 아무래도 블루투스와 터프솔라 기능, 또 티타늄 케이스와 스트랩, 지샥답지 않게 사파이어 글래스와 스크류다운 케이스백을 사용한 점 등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했을 때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시계지만 가격이 500입니다. 구매하지 않을 혹은 못할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디언 밀라노에서도 최근 여러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패밀리룩인 울트라신 디자인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색깔과 소재, 기능과 장르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디언 밀라노 최초의 다이버워치 수박 퀘어 시리즈나 스켈레톤 시리즈, 또 아나디지 형태인 모듈 등이 있고 최근에는 카본을 사용한 카보네이트 시리즈와 크로노그래프 시리즈 등을 출시하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패션워치 브랜드들이 그렇듯 하나의 시리즈에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이 파생되는 중인데 디언 밀라노는 기본 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여러 시리즈들이 모두 디자인적으로 유효합니다. 가격도 썩 높은 편은 아니라서 인기를 끌었으면 하는데 국내에서는 도통 인지도를 쌓지 못하고 있네요. 포이보스에서도 일각고래를 모티브로 한 신제품 나월을 출시했습니다.
포유버스 시계답게 역시 만만치 않은 디자인이지만 이상하게 끌리네요. 미오타 901호를 사용했고 480달러입니다. 다만 5월 4일까지 얼리버드 쿠폰을 적용할 수 있어서 400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포유버스 시계를 경험해봤는데 독특한 디자인과 로고를 감당하실 수 있다면 무척이나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처음 해봤을 땐 이게 뭐야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끌리네요. 이외에도 NH38을 사용한 320달러 다이버워치 아폴로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발틱에서는 5주년 기념 한정판 아쿠아스카프 듀얼 크라운을 공개했습니다. 슈퍼 컴프레서 형태의 다이버워치고 발틱의 전성기를 열었던 제품이기도 하죠. 39mm 케이스 사이즈 미오타 9039를 사용했고 200개 한정판에 한정판임에도 기존 제품과 차이 없는 650유로로 판매되었으나 현재는 매진되었습니다. 기존 제품과는 인덱스와 핸즈의 색깔, 스트랩 외에는 차이가 없다시피 하고 기존 제품도 지금 구매 가능한 상태라서 크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리에는 시계 미디어 아울렛 원앤원더와 협력해서 하이드라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미오타 901호 100m 방수 성능, 39mm 사이즈 등 기본 제품과 스펙은 큰 차이가 없고 화이트 컬러와 케이스백의 원앤원더 10주년 이미지가 인상적이죠. 4월 15일에 150개 한정으로 판매되었는데 이미 품절 상태가 되었네요. 로리에도 팬덤이 있는 편이라서 아쉬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리에서도 여러 신제품이 출시되는 중입니다. 워낙 종류도 많고 저는 불가리 시계가 취향에는 안 맞아서 크게 다루진 않을 예정이지만 제 시선을 확 끌었던 제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옥토피니시모고요. 사실 3월 말에 공개된 제품인데 별 생각 없이 넘기다가 이제야 보게 됐습니다. 옥토피니시모 10주년 스페셜 에디션으로 알려졌고 보시면 옥토피니시모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각진 케이스와 얇은 두께 등이 그렇고요. 저는 저 다이얼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컨셉 자체는 최초의 옥토 디자인 스케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티타늄 소재고요. 가격을 보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계는 아니지만 저는 저 다이얼 디자인이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호불호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시계 디자인이 가진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종합 패션 브랜드의 독특한 선택으로 이해됩니다. 태그 호이어는 포르쉐와 협업해서 태그 호이어 까레라 포르쉐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태그 호이어와 포르쉐는 워낙 유명하니까 배경 설명은 굳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되고 시계 브랜드와 자동차 브랜드의 협업도 종종 있어 왔었죠. 태그 호이어는 레이싱과도 참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한눈에 포르쉐가 떠오르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베젤에 있는 포르쉐 글자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저는 이건 잘 모르지만 검정과 노란색이 포르쉐의 시그니처 컬러인가요? 저는 빨간색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디자인 자체와 시계로서의 성능에는 큰 불만이 없겠지만 포르쉐의 느낌이 많이 들지 않는 건 좀 아쉬워 보입니다. 스테인하트에서는 오션 39 어드벤처 클래식을 출시했습니다. 스테인하트와 어드벤처라는 이름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롤렉스의 익스플로러를 카피한 모델입니다. 스테인하트가 롤렉스의 제품을 많이 따르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스테인하트가 이런 평을 모를 리는 없을 건데 카피 모델이 아니면 판매량에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서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시계를 보면 SW200-1 39mm 케이스 사이즈 490유로에 판매하는 중이고 번역기에 따른 공식 설명을 보면 이 가격대에 그렇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시계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이 이랬어야 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 슬프기까지 한 소개였습니다. 신제품 소식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까지 다뤄보기로 하고 시계계에 있었던 약간의 이슈들도 살펴보죠. 제니스의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환율 등 이것저것 포함하면 최대 15%까지 인상되었고 인상폭이 가장 큰 모델은 크로노마스터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트리기어는 1400에서 1500대로, 콤비는 2600에서 3000대로, 금통 모델은 4700대에서 5600대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여론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어지간히 유명한 시계 두어 개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올랐죠. 구매 예정이었던 분들도 포기할 정도입니다. 글라이신 코리아는 인스타그램을 오픈했습니다.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폭격이 들어와서 알게 됐고요. 아직은 시계의 이미지 컷들 정도만 올라와 있는데 신제품 정보나 공지사항 등에 업로드된다면 여러 정보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맨 브론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브론즈가 제 피부와 안 맞아서 무척 아쉽습니다. 국내에서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포티스에서는
스웨덴 우주공사와 협력해서 새로운 매뉴팩처 무브먼트 WERK-17을 공개했습니다. 협력기관이 스웨덴 우주공사라는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 활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브먼트로 알려졌고, 철저한 연구와 우주에 직접 보내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중력과 온도, 밀도와 돌풍 등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안정성을 위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등이 특징입니다. 아직 100% 완성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시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제품이 없기도 하지만 5월에 시계가 발표된다고는 하네요. 우주하면 떠오르는 문어치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티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최근 시계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다른 취미에 비해서 비교적 단조로운 시계 시장의 컨셉도 끊임없이 변하는 중입니다. 무브먼트나 스트랩이 이슈가 되던 시기도 있었고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던 시기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인하우스 무브먼트 열풍이 불기도 했었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빈티지, 복각이라는 키워드가 큰 유행이었죠.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는 색깔, 특히 그린 컬러가 시계 시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컨셉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의 컨셉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소재에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이 소재는 케이스와 스트랩 소재를 의미하고요. 보통 스테인레스가 주를 이루어왔는데 요즘은 카본, 티타늄, 심지어 재활용 소재까지 영역이 넓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티타늄 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죠. 튼튼함과 가벼움에서 많은 시계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재인데 말씀드린 소재의 특성 덕분에 투러치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는 소재라서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티타늄이 사용되면 가격이 껑충 뛰고 너무 소재가 가벼워서 시계를 차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반대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계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대기업이나 마이크로 브랜드 모두 신제품들이 쏟아지는 중이라서 시계 팬 입장으로 너무 즐거운 기간입니다. 신제품이 좀 줄어들면 국내외 커뮤니티 이슈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